아주 재밌는 저희가 한번 게임을 해봤습니다. 현실은 또 현실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을 결혼식장에 내놨을 때, 내놓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못한 것을 까칠남녀가 하네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직접 결혼정보업체에 찾아가 봤다고 재밌겠다. 합니다. 함께 보시죠. 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네, 우선 여기 1호 여성분 있죠? 키도 좋고 외모가 여성스러워요. 골드미스이지만 초혼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근데 평소에 이제 방송인은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약간 럭비공 같이 좀 예측이 불허하다. 2호 여성 같은 경우는요. 나이, 학교, 키, 외모, 집안도 엘리트 집안이고요. 이 정도 되면 경제력도 뭐 괜찮고요. 조건 좋은 남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죠. 이런 분이야말로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요. 3호 여성. 골드미스의 3가지 유형 중에 펫형에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본인 소유 부동산이 20억 정도는 되어야 판매가 될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 상당히 똑똑하신 분 같으나 글쎄 41잖아요. 한국 나이로. 근데 30대 남성을 희망하면 글쎄 좀 쉽지는 않다. 4번째 여성 같은 경우는 50대고 재력은 있으신 거고 외모도 출중하세요. 연하남을 원하시는데 연하남이라도 남자를 뭐 등에 업고 살려고는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 있는 남자라면 연상녀는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봉원 씨랑 그냥 100년 해로하는 것이 100번 좋다. 그게 낫겠네요. 네. 남성 1호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어요. 우선 학벌 좋죠. 그런데 문제가 본인 경제력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프리랜서이기는 하나 청년영화상 각본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본인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양호하게 점수 드리고 싶어요. 여기 남성 2호분은요, 제가 기대되는 혼사예요. 학벌도 괜찮고요. 또 부동산도 탄탄하세요. 얼굴이 굉장히 인상이 좋고 호남형이고요. 그리고 남자는 능력으로 키가 이보다 더 작아도 다 커버가 됩니다. 연예인으로서는 아마도 골드맨에 들어갈 수 있는 골드맨, 예. 저한테 오세요. 의학과, 의대, 한의대, 로스쿨, 판검사 다 가능해요. 남성분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희망하는 여성상 있죠. 이게 무려 20살 차. 그리고 무조건 이뻐야 되나 봐요.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어요. 20살 차이가 나는 엄청나게 이쁜 여성이 아저씨 같은 남성을 좋아서 결혼을 할 정도면 나도 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알차게 말하지 않겠다. 현실이 이러네요, 현실이. 근데 저거 사실 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신 거긴 하지만 나이 얘기 자꾸 하시니까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는 나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현진 씨가 굉장히 높게 점수가 나올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을 그렇게 등급으로 점수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아니, 저 그냥- 영상을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와서 일단 소장하십시오. 네, SNS에 좀 올리겠습니다. 네, 소장하십시오. 저한테 러브콜을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3살이나 5살만 많아도 이미 저기서 탈락입니다. 네. 나이로 굉장히 본다는 거죠. 저분이 한 번도 까칠남녀를 안 보셨어. 까칠남녀를 보셨으면 쟤 안 된다. 쟤 아유. 책 한 권만 갖다 줘보세요. 네,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누구 만나볼래 물어보면 바로 돌아오는 말이 야 이쁘냐? 근데 맞아. 정말 중요한 건 나이 드신 할아버지한테도 할머니 저기 누구누구 할머니 만나보실래요?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곱냐? 그러시거든요. 남자들은 정영 씨처럼 여자의 조건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가 봐요. 근데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남자들이 나보다 잘난 여자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똑똑한 여자를 싫어한다기보다 자신보다 어떤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여성일 경우에 자신의 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진 거죠. 저 여자도 남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공포가 저는 좀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약간 자존심이 좀 예, 떨어지는 자존심, 건가요? 자존감. 예. 저는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더 그런 것 같고요. 내 가족은 내가 그냥 먹여 살리는 혹은 뭐 내 가정의 경제적 부분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조금 더 내가 경제적으로 덜 윤택하더라도 그걸 택하는 게 내 자존심 혹은 뭐 자존감을 높이는 데 더 낫다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권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자질들이 실제로 남성들이 권력을 얻기 때문에 매력이 되지만 많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력, 스펙, 재산 그리고 인간관계 성격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 여성은 그게 바로 권력으로 치환이 되지 않는 구조가 있으면 남성들은 그것을 소거시켜버린다는 거죠, 매력에서. 그러면 남는 게 외모니까 외모에 집착한다. 이제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남자들이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잘난 여자와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희가요. 가상으로 소개팅을 주선해봤어요.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may be the song 실제 소개팅은 아니고. 네, 가상으로 한번 저희가 해봤어요.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maybe 100 different things within the measure of a day. 안녕하세요. 남자 1호입니다. 저는 29살이고요.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2호 32살 지금 청담동에서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3호 35살 치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강의하면서 네. 사업 작게 하나 하고 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네. 꽤 돼가지고 네. 제 원래 받던 연봉이 좀 높았었거든요. 근데 네. 스스로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해놨구나.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조금 내가 워낙 좀 차이 나는 집에 가면 무시당하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편해지면 얘기하려고. 네. 저는 31살이에요. 저 나이 많은데. 아 그래요? 네, 39인데. 39인데. 아, 39이에요? 네, 너무 많죠. 저보다는 좀 누난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생각한 것보다는 많았어요. 많이 놀라서. 되게 관리 잘하셨고. 관리 어디 피부과 다니시지? 제가 조금 벌거든요. 벌려놓은 일들이 사이즈가 다들 크니까 교수님 소리 듣고 다니는 게 더 좋으신가 봐요. 안정적이게. 네. 잘 그렇게 인연이 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학벌 좋고 능력이 좋으신데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하셨지?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나? 이제 다 그게 궁금하지. 그게 궁금한 거야.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무 능력 있으면은 뭐 부담스럽죠. 남자들이 또 자존심으로도 이렇게 살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분은 또 치과 의사죠.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2분 시켜놓고 1분. 네, 저는 39이고요. 흔들리죠? 대학에서 연속으로 4번 깜빡했어. 39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솔직하게 드는 걱정은 아이에 대한 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서윤 씨랑 면이 동갑 조금 걱정은 됐었어요. 솔직하게 아이는 저는 갖고 싶으니까. 아버지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사위가 좀 도와주길 바라시거든요. 예. 경제적으로 되게 좀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희한하네요. 지금 이렇게 보셨는데 3번 모두 부담스럽다 혹은 미안하다까지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아니 저분 저 소개시켜 주셔야 됩니까? 저 지금 굉장히 괜찮은데요. 예. 가상이에요, 가상. 아 가상인가요? 근데 저걸 보고 되게 신기한 게 동명이 하향 결혼인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하향을 해야지 좋다고 하는 건지 그거 되게 궁금하고 실제로 하향 결혼이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향 결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하향 결혼은 하지만 정작 아내가 남편보다 잘 나가면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아칸소 주립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 한 가정에서 여성의 수입이 1,500만 원 올라갈 때마다 이혼율이 1%씩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성공이 남성의 성공을 추월했을 때 약간 이제 위화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여자들이 돈을 벌면 남자가 좀 가사를 맡아주고 그런 역할이 분담이 되면 좋은데 사실 그러기에는 남자들이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해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은 네. 남편만 취업했을 경우에 이제 아내는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6시간, 남편은 46분. 맞벌이 부부로 오면 아내는 3시간 13분, 남편은 41분. 맞벌인데도? 네, 여전히 맞벌인데 남편은 여전히 일을 안 하고 아내는 일을 이제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반대로 아내만 취업하고 남편이 전업주부인 경우. 예, 이때도 아내의 평균 가사노동은 2시간 39분. 그리고 남편은 1시간 39분이에요. 즉 일을 안 해도 남편은 가사노동을 안 한다는 거죠. 전업주부라는 영광의 이름을 주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하루에 전업주부가 1시간 39분이라면서 무슨 전업주부예요. 남성이 예를 들어 가정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따가운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다른 일을 준비를 한다든지 전업주부로서 남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남자가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 남자들의 먹여 살리즘 이런 강요가 없다면 진짜로 살림하고 아이 키우면서 그냥 전업주부를 하고 싶다는 남성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2016년에 통계를 보니까 남성 전업주부 숫자가 16만이었대요. 그런데 2014년, 그러니까 2년 전 통계를 보니까 13만이었는데 불과 한 2년 사이에 24%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늘어나는 숫자 속도라면 아마도 몇 년 안에는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선을 저 남자가 집에서 혼자 뭐 하는 거 이제 어르신들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하향 결혼이라는 거를 하려면은 사회적 조건이 먼저 변해야지 눈높이를 낮추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향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와야 될 텐데 사실 그러려면 어쨌거나 여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노동의 질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성의 경제력이 약간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남성들이 사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감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오늘 까칠남녀 누나가 먹여 살릴게 하향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까칠한 톡, 한 줄 까톡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누나가 먹여 살릴게. 누나,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그 누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자꾸 어머야, 너는 아니야. 누군가한테 자꾸 말해요. 사람이. 누나가 먹여 살릴게 그냥 존재만 갔다 와. 진짜요? 정장이 아니라 너 말고. 상향, 하향, 중향 다 필요 없습니다. 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프로포즈예요? 자기 PR 할 때는 아닌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까칠 운동회! 예쁘잖아. 유리야. 대부분 안 돼. 하잖아. 인정하지 않아. 징징대지 마, 이 여자들아! 징징징징징. 여자라는 점이 취업시장에서 정말 큰 핸디캡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별로 칸이 나눠져 있고 남자와 여자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남자인 게 정말 스펙이구나.
너는 여기서 임원되긴 글렀어. 좋은 남자 있으면 교제해.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기회를 공평히 줬느냐. 남자 때문에 임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 것 같아요. 남자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좀 있고. 지금 여자를 전라도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여자라서 그냥 승진을 시켜달라, 자리를 달라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을 만들자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정체성이 불평등의 근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불합격이 됐던 사람들을 거기다가 억지로 넣는 건 정말 차별이죠.